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단 상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한 세션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 송경화 교수라고 합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집단 상담에 관한 이론도 배우시고 실제도 배우실 거예요. 상당히 내용이 많겠죠. 사실 우리 캠퍼스에서는 16주 동안 하는 내용을 지금 8주에 집어넣다 보니 굉장히 내용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내용도 많을 수 있고, 저도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말도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촉박하게 시간도 가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들 한 세션 동안 정말 알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은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만 배우기는 참 한계가 있어요. 꼭 집단 상담이 아니라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은 항상 하면서 배워야지 책과 또 강의만 가지고 상담이 배워지기는 어렵죠. 집단 상담도 그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번 학기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집단을 하나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협적이지 않은 집단을 하나 설정해서 한 4~5명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집단 상담을 실제로 인도하시면서 공부하는 내용을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실습을 통해서 집단 상담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내가 집단 상담을 하나 인도한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시고 머릿속에 적당한 집단을 하나 딱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그 집단을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실제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좀 그 실제와 관련을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집단 상담이 뭐냐? 집단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상담을 할 때 그것이 더 치료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집단의 치료 요인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강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먼저 집단 상담이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단 상담이 아닌 거는 1대1 개인 상담이겠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단 둘이서 상담을 하는 걸 개인 상담이라고 한다면, 집단 상담은 상담자 1명이 내담자를 2명 이상 묶어서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 것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겠죠.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2명 이상의 개인들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치료적인 대인 관계 과정을 집단 상담이라고 한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상담자가 2명 이상을 데리고 집단 상담, 집단의 모양으로 상담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집단 상담은 같이 집단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소그룹으로 한다 그러면 3명, 4명 이렇게 작은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10명, 20명 이렇게 다소 큰 집단을 인도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집단을 인도하신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몇 명 정도에 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집단을 인도하게 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집단 상담이라는 말도 있고 집단 치료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집단 상담은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상적인 정신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집단 상담이라고 한다면, 집단 치료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집단 치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집단 상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아진 성장,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집단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고, 집단 치료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집단 치료라고 하겠어요. 근데 사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사실 연속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양극단을 보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분명하지만 사실은 구별하기 많이 어렵죠. 우리도 여기에서는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를 뭐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고 집단 상담 슬래시 치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집단 상담이든 집단 치료든 인도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교육과 또 실습을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집단 상담, 집단 치료가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집단 상담은요, 처음에는 개인 상담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발달을 했어요. 그 개인 상담도 이전에는 이제 주로 의사들이 상담이라기보다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집단 상담도 어떤 치료의 한 방법으로 개인 치료와 함께 집단 치료가 같이 발달을 해왔죠. 주로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네, 1905년에 내과 의사 프렛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집단 시도를 시도했었는데요. 이 프렛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내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결핵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질병 치료와 함께 집단으로 정신치료를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병원에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질병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그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발달을 했습니다. 1920년대 모레노라는 사람이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연극 치료 기법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소 대중적으로 좀 유명한 집단 치료의 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또 사이코 드라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일단 모레노가 그 사이코 드라마를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미국 전역에 이제 많이 활발하게 퍼지면서 이 집단 치료가 많이 이제 활성화된 거죠. 이 모레노가 집단 치료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붐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이코 드라마 협회 이런 것도 나중에 생기게 되죠. 자, 그 이후로 1940년대까지 정신과 의사나 정신분석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과 치료도 했지만 거기에 이제 집단 치료를 병행하면서 집단 치료는 집단 치료 나름의 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치료는 버리고 집단 치료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미국 집단 심리 치료 학회 이런 학회가 생기면서 집단 치료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잠깐 쉰 다음에 이 다음 또 우리 집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